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26K 중후반대에 있던 비트코인 가격은 27K 초반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26K 초중반대만 오면 지속적으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인과 그 결과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가 이제 4만이 넘게 되었는데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4만까지 오게 됐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보라고래와 빨간고래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26K 중후반대에 있던 비트코인 가격은 27K 초반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26.5K 있던 매수벽 같은 경우는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지션을 지금 열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오더북을 바탕으로 한 CVD 자료이기 때문에 이 고래 자료를 봤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가가 굉장히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상대적으로 코인보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일본 주식들이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낄 정도인데 지금 이제 테크 주가는 이렇게 뛰고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다만 S&P 500 이런 부분에 공매도가 지금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표적으로 지금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숏배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지표로 찍히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나 이런 경기 부분에 있어서 이 헤지펀드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지금 이제 하락한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근간에는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본인들의 포지션이 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리고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숏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세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지금 물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잘 참고를 하면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왜 26K 초반대를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26K 초중반대에서 27K를 횡보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26K 초중반대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가격대가 오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27K 초중반대에서 26K까지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이 쇼텀 홀더들 지금 뭐 6개월 미만의 홀더들이 그러니까 2023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매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방 프레셔로 작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던진다고 해서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장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하락장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이 부분이 던져질 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지표로 봐야 되지만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정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달리 봐야 된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쇼텀 홀더 SOPR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26K 초중반 때만 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반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쇼텀 홀더 SOPR 같은 경우는 저점으로 찍혔을 때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거는 하락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상승 반정장이 되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가 됐다가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7K 갔던 2023년도에 갔었죠. 그때도 반등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 하락을 했을 때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자체가 달라졌다. 판이 달라졌다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이 매매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6K 초반대 오게 되면은 고래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누가 축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거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알 수 있는 지표인데 굉장히 큰 고래예요. 굉장히 큰 고래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횡보하는 구간 여기서 매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가격이 계속 26K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세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고래가 아닌 좀 가벼운 그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몇 개 안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쇼텀홀더들이죠. 아까 지표에서 보신 것처럼 던지는 그런 구간들을 고래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요. 26K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살짝 상승했을 때는 또 매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26K 초중반 때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서 고래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잠깐 25K까지 빠졌을 때도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구간이 어디였냐면 저희 완전 바닥이었을 때, 이 구간일 때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고 2022년도 말 2023년도 초반에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에 상승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 그 다음에 중국 주식보다도 퍼포먼스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6K 초중반대를 지키고 있는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피보나치 수요일을 통해서 이 지점을 이렇게 딱대기 긋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피보나치 수요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마이너스 61.8%, 요 구간이 26K 구간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신기하게,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 같은 건데, 그러니까 하락을 해서 올타임 하이 대비 78.6%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올타임 하이 대비 마이너스 61.8%까지 왔고, 이 피보나치 요 구간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막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기 당연히 올타임 하이 찍고 넘어가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 모으는 기간,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 그런 축척의 기간이자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젠가는 2023년도 말이나 2024년도 초에는 이 전 고점을 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겠죠. 저희가 그 지점에 가게 되면은 더 많이 행복할 텐데, 빨리 그 시간이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NUPL 자료를 봤을 때도 지금이 어떤 곳인가, 왜 26K가 지지가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베어마켓, 요 시장에서 베어마켓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 같은 경우는 이 지지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가 테스트를 받는 구간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테스트를 거치는 구간이고, 이게 지나고 나면 요 지점 이제 희망 단계로 넘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이유와 더불어서 26K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줄어든 모습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실제로 거래소에 입금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예요. 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입금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때, 이 짝대기를 쫙 그었을 때 그 지점이 어디냐? 요 지점이거든요. 언제? 2021년도 불량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 지금도 내려와서 요 모습이다.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말라가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 지점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과실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만 더 걸리면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지표들이나 온체인 데이터나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인플로우가 굉장히 유사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가려진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이슈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규제 관련돼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규제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건데, 그 작업을 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CFTC에서도 이 디지털 에셋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규제를 더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매니징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저에서 저희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포커스가 완전 꽂혀 있지만, 그러니까 CFTC나 이런 그걸 움직이는, 실제 움직이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대한 움직임을 위해서 규제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시장을 열었어요. 미국이 아니라 역외로 열었는데, 지금 기관급 선물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준비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파급을 미칠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 기관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 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중국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그거를 블룸버그를 제가 뭐 구독을 안 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번역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 봐요.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은 이 부동산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부양을 해야 되는 시장이어서 지금 추가 부양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가 부양책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어요. 결론 되면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를 완화하니까 돈을 푸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부양책은 결국은 돈을 푸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데 중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거시적으로 움직일 때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데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애플에서 AR 관련돼서 이제 AR과 VR 관련되어 있는 뭐 넥스트 빅딩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돼서 이제 이거를 AR, VR 관련돼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팀쿡 같은 경우가. 근데 애플은 워낙 이런 시장을 선도하는 힘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지금 앞으로 메타버스나 크립토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됐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애플이 AR, VR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뭔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뭘 했죠? 스테픈이나 P2E 직접 애플에서 결제가 안 됐었는데 결제할 수 있게 연결했잖아요. 그 결제할 수 있는 연결,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뒤에 AR, VR 관련 발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애플은 웹3도 다른 사람한테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다 가져갈 거다. 어느 특정 분야는 분명히 가져갈 거고 그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정리하면은 애플은 이런 것들을 위해 사전 준비를 다 해놨고 그걸 저희가 캐치해가지고 이어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